아디야만은 지역 자체가 거대한 고고학 박물관입니다. 312개의 유적지와 8만 점이 넘는 유물이 있습니다. 공룡이 멸종됐던 6,500만 년 전 당시의 달팽이 화석과 4만 년 전 인류가 살았던 흔적이 있는 동굴이 발견되기도 했죠. 가장 최근엔 아타투르크 댐 수위가 낮아지면서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서만 21개의 문명이 탄생하고 사라졌습니다. 고고학과 고대 문명에 관심이 있는 여행자라면, 일출과 일몰이 주는 태양빛 성애자라면 반드시 이곳에 다녀오시길 권합니다. 가지안테프에서 아디야만에 도착하니 저녁이었습니다. 아디야만의 전통적인 음악으로 구성한 하르판의 공연을 보며 저녁 식사로 취케프테를 먹었습니다. 하르파네는 터키어 하르프와 파네를 결합한 단어로 단순히 즐기려는 목적보다는 지역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날에 공연합니다. 일반적으로 치케프테 등의 음식을 곁들이면서 주말 저녁을 보내는데요. 때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행사로도 활용됩니다. 음악은 꽤 중독성이 강합니다. 단원들이 남자들로만 구성된 걸 보면 음악과 공연 자체가 이슬람 문화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 분위기가 무르익자 엉덩이가 절로 들썩입니다. 공연장을 가득 채운 흥에 못 이겨 저절로 춤사위가 나오기도 합니다. 치케프테는 영어로 번역하면 로우 미트볼 정도인데요. 여기선 육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생고기나 육회 정도는 아닌데요. 고기를 반죽해서 손에서 나오는 마찰열로 어느 정도 익힙니다. 고기는 소고기를 쓰기도 하고 어린 양고기를 쓰기도 합니다. 아디야만과 샨리 우르파 등 터키 남동부에서 식사나 디저트로 흔히 먹는 음식이고요. 아르메니아에서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이 음식을 아르메니안 스테이크 타르타레라고 부릅니다. 고기를 반죽할 때 물을 넣기도 하는데요. 아디야만에선 물 대신 얼음과 레몬을 사용하더군요. 검은색 향신료인 이소트를 넣어서 색이 좀 거무튀튀한데요. 맛은 괜찮았습니다. 가정에서 직접 만든 고춧가루를 넣어 약간 매콤했고요. 육질은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디저트보다는 한 끼 식사로 훌륭할 것 같습니다. 이틀 뒤 오전 2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바로 넴루트 산에 올라 일출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아디야만의 깊은 밤은 무척 고요했습니다. 기원전 190년, 지금의 터키 아디야만 땅엔 콤마게네라는 고대 왕국이 있었습니다. 콤마게네는 로마 제국에 합병되기 전까지 약 260년 동안 번영을 누렸는데요. 이곳 넴루트 산 꼭대기엔 피라미드처럼 생긴 왕묘가 있는데 이곳엔 콤마게네의 왕 안티오코스 1세의 유해가 묻혀 있다고 전해집니다. 걸판스러운 능묘의 봉부는 자갈로 덮여 있습니다. 무덤의 높이는 원래 75m였는데요. 발굴 과정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현재는 50m로 낮아졌습니다. 모이마당 동쪽과 서쪽엔 거대한 신상이 있습니다. 모이마당 동쪽과 서쪽엔 거대한 신상이 있습니다. 콤마게네 사람들은 모든 신은 하늘에 있다고 믿어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넴루트 산에 신상과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뼘들이로 늘어선 이들은 안티오코스, 제우스, 헤라클레스, 아폴로, 그리고 콤마게네의 다산의 여신인 티케인데요. 안티오코스 왕이 신과 동급으로 여겨졌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 조각상들은 다 만들고 옮겨졌을까요? 아니면 이곳에 조각했을까요? 넴루트산 정상은 해발고도 2134m로 높지만 인근까지 차로 올라올 수 있어서 쉽게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본 일출과 일몰은 마치 신의 숨결을 마주한 것처럼 황홀하고 영롱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행자가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 때를 가리지 않고 넴루트산에 오르나 봅니다. 잊지 못할 일출을 마주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염소떼를 만났습니다. 이 지역 염소는 유독 털이 길고 까맣습니다. 아디야만 고대 도시들의 구조를 보면 대부분 도시 입구에 바위 혹은 동굴 무덤이 있습니다. 페르의 고대 도시 역시 다르지 않은데요. 바위너설 가득한 도시 흔적 주변에는
포탄을 맞은 듯 송송 뚫린 동굴 무덤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도시 한쪽엔 맷돌 방식으로 올리브유를 착즙했던 터가 보이는데요. 우물은 계단식으로 만들어 걸어 내려가서 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 고인물이 여러 단계의 정수 과정을 통해 우물로 모이겠죠. 무덤은 때때로 후세에게 전하는 타임머신이 됩니다. 오래된 무덤을 살펴보면 당시 살았던 이들의 생활 방식을 짐작할 수 있죠. 콤마게넷 사람은 환생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을 때 필요한 생필품들을 유해와 같이 묻었습니다. 부자 중에는 망자에게 금으로 만든 마스크를 씌우기도 했고요. 2000년 전의 위대한 문명은 사라졌지만 황량한 땅과 바위는 그들의 오랜 흔적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210년 된 다리는 있어도 210년에 지어진 다리가 또 있을까요? 게다가 불과 10년 전까지 실제로 사람과 차가 오가기까지 했다면 어떨까요? 예나 지금이나 한 국가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이름과 업적을 기리는 건축물을 만드는 걸 좋아하나 봅니다. 이곳 젠데레의 다리 역시 로마 제국의 황제 septimius 세베루스의 그러한 취향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다리의 입구 양쪽엔 각각 2개씩 총 4개의 기둥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3개만 남았습니다. 세베루스의 아들 카라칼라가 동생 게타를 죽이고 황제에 오르면서 게타의 이름이 새겨진 모든 건축물을 없앴는데요. 젠데레 다리 기둥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다리 동쪽으론 거대한 바위가 압도적인 절경을 자랑하며 천혜의 쉼터를 만들어줍니다. 젠데레 다리는 현재 보존 차원에서 차량 통행을 금하고 있지만 해식지 않아서 다리로서의 제 기능을 거뜬히 해내고 있습니다.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모진 풍파와 지진을 견디며 버텨온 생명력에 경의를 표합니다.